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소보다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북쪽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부터 주민들의 여가 생활, 또 여성들의 옷차림 패션, 그리고 청춘 남녀들의 모습까지 굉장히 가감없이 잘 전달하려고 애썼고, 또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좀 질문들을 좀 채팅창에 해주셨는데 여러분 질문에 이금주 씨가 답해드리기 전에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실제 방북을 여러 차례 해보셨기 때문에 또 같은 장소도 여러 번 가보신 적이 있어서 김정희 선생님이 먼저 대담을 이금주 선생님하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에 대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군주 선생님, 정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듣고 다시 보게 되니까 저는 감격스럽네요. 제가 사실 5번이나 북경 다녀왔지만 우리 이금주 선생님만큼 이렇게 여성스러우면서도 그 자ял심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눈으로서 보시는 게, 야, 이렇게도 또 복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못 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다음부터는 이금선 선생님하고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렇게 섬세함으로 보신 경험, 특히 교육자의 눈으로 보신 게 저한테는 너무 감격스럽고요. 조선에서는 제가 듣는 바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고 5년간 같이 학년을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창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담임 교사를 바뀌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 같이 5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교육 제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방학 중에 북을 방문했기 때문에 직접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소학교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안내원과 이제 다른 그 현지에서 만난 그 교사와 그 그러니까 교원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나름대로의 결론은, 미국에서 루핑이라고 해갖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1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교 기간에 한 담임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은 이게 모든 학교가, 모든 그 전역에서 사실 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소학교 시기가 지적인 발달, 그리고 그 정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북에서의 그 초등 담임의 역할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 이상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정서적인 어려움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엄마처럼 다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가장 학생을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담임교사가 학생을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 그 전면적으로 학생을 이해해서 가장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는 그 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태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온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려고 그것을 그 교육 제도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이건 제 나름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한 명 한 명한테 얼마나 많은 애정을 그리면서 애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다는 게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도 관찰하지 못하는, 그리고 엄마들은 또 너무 또 애들하고 가까우니까 애들을 잘 보지 못하고, 내 애들은
뭐 다 훌륭하고 잘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는데 또 교사들이 보시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봐준다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교원대학에서 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중국 교사를 배출한다 그러는데 좀 남한에서도 혹시 이 선생님께서 교사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교원대는 유치원과 소학교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고요. 북에서는 3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양성 그 프로그램이 사실 남측에도 있잖아요. 저도 교육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교육은 백년지 대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데 사실 교원대 그 남측의 교육대학도 그렇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학비도 굉장히 남측 같은 경우는 학비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제 북측은 모든 교육이 다 공교육이고 무상이니까 당연히 학비는 없고 또 하나 제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아니면 그 미국에서 대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교사를 가르치면서 사용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학습 기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교사로서 소양을 쌓고 있었거든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교수학습 기기 그리고 제가 다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그 학생들 왜 지리 공부하거나 아니면 생물 공부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도 아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기자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 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유, 그런데 제가 이제 북에 가서 봤을 때 사람들의 이제 행동할 때 우리는 70년간 이상을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교류가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분들은 남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들 혹시 보시면서 남쪽 어린이하고 북쪽 어린이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나 하는 거를 발견한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아이들은 남과 북이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 아이들은 그야말로 천진난만 순진무구해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이제 후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런 학생들은 제가 사실은 뭐 북녘 동포나 저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시민인 줄 알고 저한테 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요.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잡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과 북의 아이들은 같다. 정말 그러니까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한국인이 참 똑똑하잖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총기 어리고 굉장히 그 명민한 모습을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발견했어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그 교실에서 그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닿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교원대 학생들 그 더운 여름방학 때 나와서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소재 활동을 하면서 그 자기 지식과 어떤 기량을 이렇게 배양하는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그 교육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은 남과 북이 정말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정말 북에 가서 감격스럽게 느껴진 거는 특히 학교 건물에서 감격스럽게 느껴진 게 있어요. 북조선 그 학교 건물 앞에는 써 있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진에 안 나와서 야싸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북조선 학교 건물에는 조국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 먹을 거, 내가 출세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배운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교육자신 이 선생님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또 거기 그 글자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조국, 그러니까 이건 저의 해석인데, 사실 저는 그 구호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조국을 위하여 배우자 그 안에는 보통 저도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높이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국을 위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취나 출세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자. 뭐 이러한 취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북녘 동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항상 귀결되는 게 있어서 통일, 남북의 통일, 조국 통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역시도 자신의 배움과 자신의 성취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라. 뭐 이런 게 아닐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소년궁전이나 회관은 못 가봤는데 이제 소년궁전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기회나 예능에 재능에 특출한 영재들이 간다는 거는 제가 몰랐어요. 저는 학교 끝나면은 누구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로테이션 해가지고 한 주에 7,000명 가량 이상이 거기서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영재들이 배우고 그런다니 조금 저는 몰랐던 점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회관이라는 곳에서 또 많이 배운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곳은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인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 소년 궁전은, 그러니까 궁전은 조금 더 그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량을 닦는 곳이고, 이제 회관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전 같은 경우는 학생 소년 궁전은 많지 않아요. 한 도시에,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는 2곳이 있거든요.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학생소년궁전, 그리고 평양 학생소년궁전이 있고, 이제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제 시, 군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20여 개가 학생회관은 학생소년회관은 한 전국적으로 한 120여 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사진에서도 봤는데 그 평양의 젊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멋쟁이셔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것이 그 남한 여성의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을 내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게 저도 정말 보고서 놀랐는데요. 혹시 여성 중에 이렇게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이끄는 여성이 있는 건 아닌가, 무슨 유행의 선도자라든가 롤 모델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거리에서 본 여성들의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출중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패션 감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이제 북에도 어떤 패션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배우들, 네, 그 가수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지연 악단에 보면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한 의상, 그분이 한 헤어, 뭐 그분이 한 화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을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휴대전화가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었다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지고 가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예, 이런 머리를 해달라고 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김옥주라고 하는 인민 배우가 아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김옥주 그 인민 배우가 하는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화장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리고 제가 북에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임수경 씨가 1989년에 그 평양 축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북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때 임수경 씨가 엄청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대요. 패션계에.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북은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임수경이 입었던 바지가 무슨 바지라고 하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송곳 바지.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폭이 좁아든 송곳 바지를 입었는데, 임수경의 영향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송곳 바지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측의 문화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북측 동포들의 이런 의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요즘 왜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어떤 유행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입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남측 선수단의 헤어스타일을 보고서는 이제 또 그게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유, 정말. 북의 실정을, 북의 현실 생활, 오늘의 생활을 너무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으니 대동강 수산 식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식사는 못 하셨어도 앉아보셨다 그러는데, 문수 그 물놀이장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혹시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신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사진을 찍으셨나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자리도 갔었는데, 모든 사진이 다 있는데 제가 사진을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따로 고르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문수 물놀이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곳곳에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뭐 방문했을 때 뭐 어떤 기록들이 이제 모든 장소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한국에서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인증샷 찍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인민대학습당 옆에 있는 그 공원을 보여주셨는데, 그 공원 이름이 만수대 분수공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만수대 예술극장으로 아주 옛날 스타일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스케일이 적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거를 극장을 또 만들어갖고 이동했다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아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젊은 연인들의 연애 장소로 아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내원들이 가서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 젊은 애들 지적하면서 저거 방금 선보고 나온 거다. 그리고 쟤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이 이거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거 아니면은 젊은 남녀가 방금 만나갖고 데이트하는 거, 그게 좀 어떻게 좀 보이던가요? 어땠어요? 제가 그날 인민대 학습당 분수대 앞에서요. 데이트하는 젊은이들 목격한 게 첫날이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하는 젊은이를 야밤에, 그것도 인민대 학습당 그리고 공공시설 앞에서 볼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아주 그러니까 연애를 조금 오래 한 그런 관계 같아요. 두 사람이 대학생이고, 왜냐면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잖아요. 대학생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걸 알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제 좀 지나가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애정 표현을 막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지나가니까 그걸 딱 멈췄던 분위기. 근데 저는 계속 보고 싶어서 제 눈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안내원이 저 사람 쑥스러우니까 저쪽 보지 말라고 막 하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것도 사람 사는, 그러니까 북측도 북녘땅도 결국은 다 똑같이 우리들 같이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뭐 젊은이들 만나서 연애도 하고 뭐 때로는 공공장소이지만 이제 감정이 제어가 안 되면 뭐 애정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북조선 생활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북조선 가면 저도 우리 민족으로서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다르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질문창에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 만경대 김민희 씨가 한 질문인데요. 만경대 소년공정의 경우 학교별 또는 반별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하고 질문하셨네요. 아까 그 영재 교육은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예. 만경대 그러니까 학생 소년 궁전은 좀 기회가 출중한 학생들이 선발돼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곳이고, 학생회관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고요. 약간 좀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체능에 관심 있거나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모두에게 그 능력에 상관없이 기회가 돌아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학교별 반별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물론 그러니까 학교별로 모여서 하겠지만 이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뭐 수혜라든가 제가 하는 그 활동하는 학생들 교육 활동하는 모습은 아코디언하고 가야금, 그리고 무용, 서예, 수예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예체능 활동의 어떤 종류별로,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을 꾸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예. 네,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기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 반에 몇 명씩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원대, 평양 교원대 갔을 때 거기 교수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조금 많고요. 그러니까 그 1인당, 왜냐면 아무래도 평양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집, 뭐라고 할까요? 인구 밀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20명에서 한 27, 8명인데 평양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지방인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방인 경우에는 이제 20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보통 20명에서 27, 8명까지 한 반이 구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프랑스도 보통 27명이 초등학교 학생 기준인데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안영욱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의 소년단은 교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년단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소년단의 자치활동의 수준과 범위와 조직 생활은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주세요. 소년단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소년단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혹은 북에 방문했을 때 소년단과 관련된 그런 인사하고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아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한 번 가셔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 다음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북위에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너무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의 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고등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알려달라고 그러시네요. 이것도 안영 선생님 질문입니다. 아, 네. 근데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분명히 대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회가 굴러가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소질과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성취를 해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북의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결국은 자기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것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 북의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다양한 탐구를 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러한 뭐 직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김성미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그 휴대폰의 보급률이 어떻게 되냐 하고 물으시고 또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나요 하고 물으셨는데 어떻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통계에 의하면 약 700만 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가 한 2,800이라고 보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보급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는 거기 북측에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정부에서 받은 거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라고 했고, 자기가 그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상 지급은 아니고 개인이 저축을 해서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김민희 씨 질문은 조금 그러니까 설명이 아주 길어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나중에 기회를 하시는 거로 하고, 김세진 씨 질문은 제가 아까 약간 들었는데 가부장적인 문화가 북쪽에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일을 모두 책임지는 슈퍼우먼으로 지내고 있는 여성들을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하는 질문인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운이 좋게도 북녘 여성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한 여성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부모님이 시어머님이 다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 뭐 숙제 봐주고 이러는 거는 시아버님이 해줘서 이제 가사 일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의 부모면 자신의 부모이고 자기도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동생의 부부가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산대요. 그런 것처럼 뭐 효도는 당연한 건데 그걸 불편하면 어떻겠느냐. 자기는 오히려 시부모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불편함보다는 고마움이 앞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예, 아유, 정말 북의 이 생활 태도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그런 서로 돕는 그런 문화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세진 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기 진청규 기자님께서는 북에 갔을 때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좀 불편하다고 어떤 사람은 또 따진 적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은 굉장히 정말 새로운 눈으로 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찍지 말라, 뭐 그만 찍어라, 뭐 그런 질문?
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가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도 여기서 누가 내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거부감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계속 사진을 찍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사진 찍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 비슷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좀 소심한 편이어갖고, 예, 그리고 일단은 어떤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찍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항상 안내원한테,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은 조금은 더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안내원이 찍으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 옷차림이라든가 제 말투 이런 게 평양 시민, 이제 북녘의 동포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이 사진을 찍었을 때 북녘 동포들이 갖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북하고의 대치 관계에서 그 북으로부터 받는 피해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미국으로부터 받는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외부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약간 경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현지에 있는 그 동포들의 어떤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무작정 카메라를 찍기보다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현지 분위기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찍고 싶은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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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니까 남한테 사진기를 들여대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초상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북에 가서는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무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워갖고 많은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뭐 그거는 어느 사회 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에서 신정숙 선생님이 하나 질문하신 거가 성매가가 없는 법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좀 긴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같은 날보다는 다른 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있는지요라는 또 질문을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남녀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질문조차도 못 해봤어요. 그 북을 방문했을 때 사실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안 해본 내용이고, 사실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 이금주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직접 5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연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금주 선생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금주 선생님 강연 준비하시려 너무 애썼고요. 대담에 수고해 주신 김정희 선생님께도 우리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 대답 질문 중에 하나 나온 김민희 선생님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물론 격차는 있습니다.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굉장히 날로 좁아드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격차가 좁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교육이나 여성,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질문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9시까지 시간을 약속을 했고 또 이제 출근을 하셔야 돼서 막 근무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9시까지는 끝맺음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베를린하고 파리에서 아주 늦은 시간에 접속해 주신
한정로 선생님, 또 차이런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해서 예, 나오셨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했습니다. 예, 네네. 안녕히 지금 계세요. 새벽 2시인데. 다음에 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보다 오늘 좀 느끼신 소감이 있으실지 소감을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서울의 운영위원 최성주 선생님도 같이 그 이금주 선생님하고 김정현 선생님 간의 대담 준비를 좀 도우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기 식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런 만남, 이런 교육, 이런 대화가 많아져야 되겠다. 정말 통일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 그 부모님의 재력과 엄마의 극성과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문화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한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본의 우리 조선학교, 우리 학교라는 그 학교 다큐를 보면서도 제가 되게 감동받았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국가와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북한의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육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된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배워와서 우리한테 많이 정착시켜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북한에 대한 오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경쟁 위주인 그 남한의 교육 제도와 또 국가를 위해서 배우자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이 두 교육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의 통일 지도자, 통일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각도에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직 네. 교직이 혹시 몸담고 있으신 분이 뭐 의견, 소감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문병만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연결 가능한가요? 문병만 선생님. 네. 아이고, 네. 예. 마치 방학이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북을 바라볼 때 저희가 너무 우리의 시각으로만 자꾸 바라봐서 이해가 더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 고등학교 인문계에 있는데 배우는 목적이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교육 문제가 막 다 드러나는데 북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이가 조국에 이바지하고 자기도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아이를 가장 잘 관찰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체를 다 한 담임이 끌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나쁜 선생님이 또 걸리면 학부모들 막 항의에 뭐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놀랍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없는 거죠.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북이 가진 장점들을 북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훈련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남북의 교류가 돼서 수학여행도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의 아이들은 정말 다른 점보다는 아이들 자체는 다친 점이 많다라는 이금주 선생님의 이야기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떠올려 보는데요. 저는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 전당에서 함경북도에서 견학 온 아이들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그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또 자기 소감을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소감 듣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AOK 통일교육을 배안 선생님이라고요. 요코하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화활동가신데 배안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간단히 듣고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강의를 들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소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실 분 또 있을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은영 고모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마이크 켜시고. 네. 네, 오늘 자세히 이렇게 이금주 선생님 최근에 북의 그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공부도 했는데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이번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가셔서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마다 자기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서로들 통할 수 있게 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 연방 하원에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상원위에 통과만 되면 우리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우리 북의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상원 통과하는 거에 또 전심 전략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미국에서 코리아 평화 문제로 미 연방 상하원을 설득하는 그런 애드보커시 데이라는 가상 의원들과의 가상 면담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재미동포들이 코리아 평화로 있어 수고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안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요. 다음 강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난 그 배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코하마에 살고 있고 요코하마에서 나서 자란 건 아니고 도쿄에서 나서 자랐고 요코하마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아들 딸들 다 조선학교를 남편도 그렇고 조선학교를 다녔고 조국을 모르고 20대까지 그러니까 지식으로서는 배웠지 조국을 가보지도 못하고 고향도 못 다녀본 채로 20수년을 자랐고 살아왔고 50대를 넘어서야 처음으로 한국 그리고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동포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북도 남도 다니고 그 사람들 많이 보고 이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지만 조국을 못 보고 돌아가신 1세분들, 2세분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누구나가 다 우리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저희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북을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본에서 통일을 위한 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의 시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네. 네. 제1동포 입장에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제1동포 입장에서 제1동포들은 어떠한 통일운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8.15 즈음에서 저희가 이제 제2동포의 시각을 좀 들어보자라고 마련한 강의인데요. 지금 일정은 8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저희 SNS하고 이메일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기며 대표님 계시면 뭐 간단히 마무리 인사하실래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기며 대표님 계시나요? 네,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 90분 넘게, 90명 넘게 우리 통일교육 강연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코로나가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또 인도양까지 건너서 5대양 6대주에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마음을 같이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의 하나의 고마운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이거는 이제 오늘 강연은 이제 서울시 후원 우리 AOK가 마련한 통일교육 강연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역사를 좀 더 알아야 통일의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AOK 자체적으로 마련한 역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토요일 24일 같은 시간 아침 7시에 미국에 계신 김창옥 대표께서 단죄 신체호의 사상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야기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거는 여기로 끝마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더 남아서 이렇게 뒷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오늘 AOK 통일교육 2021년은 더 좋은 통일을 조금 더 빨리라는 큰 제목으로 주로 이제 방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국내 전문가들의 강의도 접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 시대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가 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오늘 7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이금주 선생님, 대담해 주신 김정혜 선생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같이 한번 크게 박수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근 감사합니다. 시간인데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칠게요. 네.